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은데 오늘 같은 기분 좋은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네요. 또 놀아야 하는지 일을 해야 하는지 여행을 떠나야 하는지 떠납시다. 오늘 금요일 떠납시다. 또 삼성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자고요. 여러분 자기계발 어떻게 합니까? 자기계발 아주 자기계발 중요한데 이 자기계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 예전에 보니까 손흥민 아버지죠. 손흥민 아버지, 손흥민 아빠.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10여 년간 독일에서 흥민이를 돌보면서 중간중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흥민이만 바라보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앞가림도 해야죠. 그렇게 시작한 게 독서였어요. 독서였어요. 독일에서 제 유일한 친구이자 힘이 되어준 파트너. 이 파트너가 누구냐고? 독서였다는 겁니다. 책. 결국은 책이었다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독서 노트를 써 내려갔어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세 가지 펜을 준비해서 그 중요한 대목을 체크하고 메모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이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좋은 책은 3번씩 읽고 그렇게 읽다 보면 1년에 100권 정도를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어떤 기억에 그런 궁전이 있죠. 궁전. 이런 궁전이 세워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전자제품을 사도 안내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내서 하나 가지지 않은 채 태어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을 때도 많죠. 그래서 저는 책이 안내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는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나만의 답을 찾는 거죠. 나에게 축구를 빼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입니다. 축구와 독서, 내 삶을 지탱해온 두 축이에요.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역시 독서예요, 독서. 저도 예전에 종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독서.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독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책 좀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싸그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600 이상의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그 침체기에도 성장세를 지속을 하면서 지난해 글로벌 판매 비중의 4분의 1, 이 4분의 1을 차지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중저가 라인업보다는 그 플래그십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기존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높던 중국, 인도, 중동, 남미 등 지역에서 또 이제 플래그십 선호도가 증가를 했어요. 삼성전자도 이들 지역에서 플래그십 판매 전략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 그런 거죠.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시장에서 $600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나타났고 팬데믹 전인 2020년보다 10%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서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는 꾸준히 증가를 하죠. 꾸준히 증가를 했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글로벌 시장 매출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프리미엄 판매품 중에 한 $1000 이상의 초고가 폰 비중은 3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죠. 그래서 선임 애널이 그래요.
모 리서치에 가장 최신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것이 높은 사회적인 신분의 상징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신흥 시장에선 중가 라인업에서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하죠. 브랜드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니까 그 애플이 지난해 71%로 가장 높고 22년 대비 4%포인트 감소를 했는데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라고 하죠.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의 그 이 프리미엄의 그 스마트폰 점유율은 16%에서 17%로 1% 정도 포인트 개선이 됐어요. 그 뒤를 점유율 5%를 기록한 화웨이가 이은 거죠. 이렇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성장세는 중국과 인도, 중동, 남미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중저가 라인업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에서 그 프리미엄 수요 전환이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금융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전환 수요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인데 삼성은 중국을 제외한 중동, 남미, 인도 등 시장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율 대부분이 중저가 라인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을 받죠. 이렇게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플래그십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AI죠. 이 AI 폰을 출시하는 데 더해서 이 같은 플래그십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플래그십 제품이 그 영업이익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 애플과 같은 플래그십 판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폰을 오래 쓰려고 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국은 삼성전자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요. 워낙 점유율이 안 늘어 삼성 지금 중국에서 이 자국하고 애플의 브랜드 강세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삼성의 점유율 반등도 어려울 거다 그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화웨이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 개선에도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플래그십 라인업 화웨이 그 메이트 60이라고 있어요. 이 메이트 60 이거가 이 제품이 애플의 수요를 좀 흡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 애들도 자국 국뽕이 강해가지고 참 힘든 나라입니다. 삼성이 지난해 4, 4분기 1년 만에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예고하는데 삼성은 주력인 D램 사업이죠. 이 D램 사업이 모처럼 그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 반도체 부분의 그 분기 적자 규모가 대폭 축소할 거라고 합니다. 공격적인 감산 정책으로 재고 소진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기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커지는 모양인 것 같아요. 삼성은 오는 9일 발표되는 2023년 4,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지난 2022년 4, 4분기 이후로 4분기 만에 영업이익 3조 원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금융정보업체가 추산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4,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9조 8,323억 그리고 3조 6,019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하고 비교를 하니까 48.2%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캐시카우하고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데 삼성은 잠정 실적에서 이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권가는 DS분이 4, 4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영업손실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DS부문은 지난해 1, 4분기 마이너스 4조 5,800억 그리고 2, 4분기 마이너스 4조 3,600억 3, 4분기는 마이너스 3조 7,500억 등등 해서 매분기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이어갔는데 4, 4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작게는 수천억에서 한 1조 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해요. 이렇게 장기 부진에 허덕이던 반도체 업황은 대규모 감산과 중국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의 그런 효과로 이 바닥을 지나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인공지능 서버와 데이터 센터 등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3, HBM3, 더블 데이터 라이트 등
고성능 D램의 수요도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D램 사업은 2023년 그 4,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하죠. 메모리 제조사들은 재고 소진과 수요 회복에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 같아요. 실제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니까 지난해 12월 PC용 D램 범용 제품 DDR4 8기가짜리인데 이 고정가가 1.65달러고 전월 대비 6.45% 상승했어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고 그 소매가인 현물 시장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되는 고정가도 완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D램에 비해서 회복세가 더딘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꾸준히 올라고 메모리 여팡에 그 훈풍이 부는 것 같아요. 이 메모리 카드 USB용 낸드 범용 제품 그 고정가가 지난해 12월 4.33달러죠. 33달러를 기록을 해가지고 석 달째 상승했다 합니다. 그 전분기 대비했을 때 메모리 출하량이 크게 늘고요.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DS 부분의 적자폭을 줄인 것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사랑 공급사 모두 재고가 줄다 보니 이 출하량이 증가를 해서 매 분기 실적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팔아야 돼. 매출도 줘야 하고 실적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근 전에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전기차 배터리 잔량하고 주행 가능 거리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차량의 내부 히터를 켜두는데 귀갓길에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로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서 적정 온도로 실내 온도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일종의 집안의 사물 인터넷과 차량의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결합했을 때 가능해지는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랑 그 현대차, 기아가 이제 조만간 양측의 IoT 이거하고 커넥티드 카를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주거 공간과 이동 공간을 잇는 일명 카투홈, 그 홈투카 서비스를 그 제휴를 위해서 이제 양해각서 한다는 거죠. 양해각서 체결한다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랑 체결한다. 삼성이 글로벌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죠. 스마트 싱스하고 현대차 기아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이야. 근데 현대차 기아가 25년 전 차종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차 전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만큼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한 1,000만 명을 돌파한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 수가 26년에는 한 2천만 명 넘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삼성 입장에서도 큰 시장이고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고객의 편의성과 더불어 가지고 시간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스마트 싱스에는 삼성전자의 제품 외에도 IoT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기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확장성 기대됩니다. 이번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미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그런 홈투카하고 그 통합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라고 하죠. 이 스마트 싱스 플랫폼하고 자동차를 연결해서 고객 경험을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 인포테인먼트 개발 센터장 권혜영 상무가 커넥티드 카의 그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 현대차 기아 고객의 이동 여정이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 되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기라고 합니다. 달리는 컴퓨터 등의 그 불리는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차가 추진되다 보니 자동차 기업과 전자, 정보기술 기업 간 그런 서비스 제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죠. 삼성과 현대차 그룹은 20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회동을 계기로 미래차 사업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그 목표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그런 증권사가 있어요. 보니까 목표가를 99,000원 한국투자증권이 좀 상향 조정을 했네요. 99,000원으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종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76,600원이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일단 메모리 평균 그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고객사하고 공급사 모두 이제 재고가 줄다 보니 이제 출하량이 증가합니다. 이 출하량이 증가한다. 출하량이 증가해서 매 분기 실적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선호주로 보고 있다. 삼성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9조 6천억,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일단 전분기 대비 메모리 출하량이 크게 늘고 ASP가 상승을 해요. 그럼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적자 폭을 줄인 것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램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30% 상승하고 D램의 ASP는 전분기 대비 15% 증가해서 D램은 4분기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주가 손자산 비율 PBR이 1.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다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 삼성의 D램 점유율은 줄어들었는데 D램의 최선단 기술인 1A 개발하고 양산 안정화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삼성은 2023년 단기 수익성을 포기하면서 설비 투자를 유지해서 1A 이게 한 10나노 4세대 같아요. 이거에 투자한 것은 올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투자를 바탕으로 초격차 기술력을 회복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9,000원 목표가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해도 막 무궁무진한데 여러분들 또 아침에 또 준비하고 바쁘시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기 조심하세요.